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다? 사건이 두 개가 있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두 사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독립이다라는 얘기랑 종속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자,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독립이라는 얘기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나건 말건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아. 이거의 결과값이 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때가 이제 독립이다. 독립.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종속이라는 거는 뭐다? A가 일어나는 사건의 결과값에 따라서 B가 달라진다라는 소리야. 그게 이제 종속이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야. 서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어떤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사건 A와 B에 대해서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의 값이 항상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독립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이제 식으로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식으로. 그래서 수학 문제들은 거의 다 이제 식으로 나타내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볼게. 일단은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 제일 중요한 거. 사건 A와 B가 독립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독립이라는 거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래서 독립이면 얘가 성립하고요. 얘가 성립하면 독립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돼? 자, 근데 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는지 증명을 해볼게. 왜냐? 증명. 자, 증명 과정은 잠깐 보자. 자, 우리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지, 그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을 식으로 나타내주면은 P, B, 바 A는 P, B, 바 A의 여집합은 P, B랑 똑같아요. 자, 이거를 이제 해석해볼게. 자, 얘가 말하자는 게 뭐냐면 이게 조건부 확률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잘 봐. 얘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말하는 거고. 됐어? 이거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말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B가 일어날 확률과 동일하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이게. 알겠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이다라는 거에 대한 뜻이야. 근데 여기서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 두 개를 비교해 보자. 자, P, B, 바 A는 PB다. 이 표현이 되는 건데, 자, P, B, 바 A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공식에 의해서 PA분의 PA 교집합 B가 돼요.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의 확률이 다시 분자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뒤에 게 분모에 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PB다. 자, 양변의 이 상태에서 PA, PA를 곱해버리면은 얘가 돼요. 얘가. 그래서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라고 하는 이러한 식이 나온다는 거지. 알겠니? 자, 이게 이제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이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야. 알겠죠? 자, 근데 밑에 종속이라고 나왔어. 종속. 자, 뒤에 나오긴 하는데 잠깐만.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적자. 너희 책에다가 이거 하나만 적어놔. 독립이다 옆에다가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다. 뒤에 나오긴 하지만 여기다가 정리를 하나 더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저거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종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랑 다를 때 종속이라고 써요. 종속. 그러면 결국은 이런 얘기야. 독립이 아닌 걸 종속이라고 해. 알겠어?
독립이 아닌 걸 종속이라고 하고 종속이 아닌 게 독립이야. 알겠지? 그래서 사건 두 개는 독립 아니면 종속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얘기가 있는데 두 번째 할 얘기는 자 책에 빈 공간이 좀 있다. 자 거기 밑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놔. 사건 A랑 사건 B가 독립이잖아. 그러면 어떤 게 성립하냐면 A와 B가 만약에 독립이야.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여집합과 B가 독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독립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써놔 책에다가.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얘기인데 이 4개 중에서 하나가 성립하잖아? 그럼 나머지 3개가 다 성립해요. 알겠지? 4개 중에서 만약 얘가 성립해. 그러면은 나머지 3개가 다 성립하는 거야. 요게 이제 A와 B에 대한 독립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증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증명을 할까 말까? 이거 어떻게 하더라? A 교집합, B 교집합, P, A, P. 자, 하나만 보여줄게. 얘가 증명을 지금 할 필요가 없냐? 이거는 저기 뭐야? 너희 나중에 서술형 대비 때 해줄게. 그냥 외우자. 지금 해봤자 어차피 학기 중에 까먹을 거여서 그냥 외우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203쪽은 아까 썼던 내용이고요. 204쪽으로 넘어가 보자. 204쪽. 자, 1번을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하겠다. 자, A 사건은 135가 되겠지, 그치? 135,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사건. B 사건은 2, 3, 5가 될 거고. 5 또는 6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 사건이라고 하겠다. C 사건은 5 또는 6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치?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서로 독립인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을 보자. A와 B. 자, 그러면은 제가 PA 교집합 B라는 녀석과 PA 곱하기 PB의 값이 같아지면은 독립이고 다르면은 종속이야. 자, 일단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나오겠지, 그치? 6가지. 그래서 A랑 B랑 교집합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보자. 자, 여기서 겹치는 게 3, 5. 3, 5가 겹치기 때문에 6분의 2여서 얘가 3분의 1이야. 맞지? 그 다음에 PA는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6분의 3이어서 2분의 1이고 PB는 원소가 3개니까 6분의 3이어서 2분의 1이다. 자, 요거 두 개 곱한 거랑 얘랑 비교했을 때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다르니까 종속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A 교집합 B의 확률의 값은 PA 곱하기 PB랑 다르기 때문에 종속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니은 B와 C.
자, B랑 C랑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면 5 하나가 겹치니까 확률의 값은 6분의 1이겠다. 그치? 그 다음에 PB. PB는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6분의 3이어서 2분의 1이고, PC는 원소가 2개니까 6분의 2여서 3분의 1이다. 이렇게 두 개 곱한 값과 얘랑 어때? 똑같지? 똑같으니까 얘가 독립이에요. 그래서 B 교집합 C는 PB 곱하기 PC다. 그러니까 독립이 맞죠. 자, 이렇게 저 식으로만 판단해주면 돼. 이게 독립이다 종속이다를 판단하는 방법은 항상 이거야. 두 개의 교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값의 곱과 같으냐 다르냐. 같으면 독립, 다르면 종속. 이렇게 판단해주면 돼. 알겠지? 정의에 따라서만 판단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자. 디귿. 자, A와 C. 자, PA 교집합 C의 값은 뭐가 되느냐? A랑 C랑의 교집합은 5가 겹치니까 6분의 1이다. 자, PA는 A의 원소의 개수 3개니까 6분의 3이어서 2분의 1이고, C는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3분의 1이다. A랑 PA, PC 곱하면 6분의 1이니까 얘랑 어때? 똑같지? 그러니까 디귿도 독립이 돼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독립이 되는 거야. 자, 다 이해돼? 혹시? 질문 있어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넘어가자. 대표 2번. 자, 오른쪽 표는 어느 회사 전체 직원 360명을 대상으로 재직 연수와 새로운 조직 개편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표이다.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인 사건과 조직 개편안에 찬성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A를 구하라. 자,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인 사건 보셨어? 자,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일 사건을 A 사건, 그 다음 조직 개편안에 찬성하는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할게. 자, 그럼 10년 미만인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하고요. 조직 개편안에 찬성하는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하자.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고 했어. 독립. 자,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된다? PA 교집합 B의 값은 PA 곱하기 PB다 라고 하는 요 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지. 그치? 이 식이 성립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돼?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A랑 B라는 두 사건의 교집합은 A가 된단 말이야. 원소의 개수가. 그래서 분자가 A가 되고요. 분모는 전체가 360이기 때문에 360분의 A가 된다는 거지. 그치? 여긴 조건부 확률이 아니야. 알겠지? 자, PA는 뭐예요? PA는 A라는 사건에 대한 값은 12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60분의 120이다. 그 다음에 PB는 뭐야? PB는 요거죠. 그래서 360분의 150이 PB가 된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럼 양변에다가 360을 곱해버려. 곱해서 날려버리고요. 여기 약분을 해주면은 이게 A는 3분의 1 곱하기 150이거든. 그래서 50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 독립에 관한 요식을 세워놓고 나서 대입하면 돼. 되겠지? 별거 없어. 그냥 식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야. 잠깐만, 이거 마지막에 하면 안 되나? 자, 저기 3번은 조금 마지막에 할게, 얘들아. 벌써부터 저거를 하면 너희가 좀 질릴 것 같아서 4번을 먼저 하자. 쟤는 마지막에 할게, 3번 유형은.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사건 A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사건 B의 개수를 구하라. 자, 주사위를 던질 때라고 했으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A 교집합 B가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6분의로 고쳐주면은 2예요. 6분의 2다.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다. 자, 앞으로 문제가 이렇게 A, B가 서로 독립이다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이걸 써야 돼. P, 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다를 먼저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독립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저거야. 알겠어? 그래야지 식이 나와. 그 다음에 식이 나오는 거야. 자, 뭐예요? A는 사건이 1, 2, 3, 4니까 PA가 얼마야? 그렇지, 6분의 4야. 6분의 4.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아까 뭐라고 했어? 6분의 2라고 했지. 맞니? 그러면 얘가 이제 PB가 얼마가 될까? 얘가 2분의 1. 그치? 2분의 1이어야 돼. 그래야지만 약분해서 6분의 2가 되겠지. 자, 그럼 PB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6분의 3이라는 거야. 그치? 6분의 3. 그래서 왜 6으로 바꾸냐? 전체 경우의 수가 6가지이기 때문에 6분의 3으로 바꿔주면 B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3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이해는 알겠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A 사건이 아까 뭐였어? 1, 2, 3, 4였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를 한번 볼 건데 아까 뭐라고 했어? A 교집합 B가 6분의 2라고 했어. 그러면 겹치는 게 2개란 얘기야. 겹치는 게 2개다. 맞지?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2개라는 얘기야. A 교집합 B의 확률의 값이 6분의 2니까. 알겠지? 이해돼? 그래서 교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2개예요.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사건 B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거지. 자, 일단은 봐봐. 1, 2, 3, 4, 5, 6이라고 하는 6개의 숫자 중에서 이만큼의 값이 A일 거야. 맞지? 근데 A랑 B랑 겹치는 거에 대한 원소의 개수가 2개가 겹쳐져야 돼. 그러니까 A가 가지고 있던 원소 4개 중에서 2개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여기다가. 맞지? 그래서 그게 이제 4C2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경우의 수가 4C2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가 겹친다라고 쳐. 그러면 여기 1, 2가 들어가겠네. 맞지? 이해돼? 근데 B는 원소의 개수가 원래 3개였으니까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 여기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거는 어디서 갖고 와야 돼? 5, 6 중에 갖고 와야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이 컨비네이션 1이에요. 그래서 이거 2개를 곱해주면 B를 만드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6, 2, 12, 12개가 되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이렇게 이제 B의 개수를 찾아주면 돼. 이해된 것 같아? 약간 이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5번으로 가봅시다. 5번. 자, 2개의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래. 독립이다. 자, 보자마자 뭐 쓰라고?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다. 이거부터 써야 돼. 자, 얘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PA의 여집합이 4분의 1이야. 그러면은 PA가 얼마일까? 그치, 4분의 3이겠지. 요거 2개를 더해서 항상 1이 나와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4분의 3. 자, 그 다음에 합집합의 확률의 값은 5분의 4라고 했어. 자, 합집합이 5분의 4다. 그러면 A 사건과 B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합친 게 5분의 4야. 맞지? 합친 게 5분의 4. 이만큼. 근데 우리가 PA가 4분의 3이라고 했어. 4분의 3.
여기가 이제 4분의 3이라는 거지. 이만큼. 그러면 여기 오른쪽을 구할 수가 있는데 5분의 4에서 4분의 3을 빼면 되겠다. 그치? 이 전체가 5분의 4였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통분하면 20분의 16에서 15가 빠지니까 20분의 1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20분의 1이겠다. 그치? 졸리다. 자, 20분의 1이고, 자, 이때 A랑 B랑의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라. 구했으니까 20분의 1 나왔고, 4분의 3 PA 곱하기 PB는 PA 교집합 B. 자, 여기 교집합의 확률의 값을 우리가 그냥 X라고 하자. X. 이렇게. 자, 교집합의 확률이 X가 되고요. 그치? X라고 할게. 그치? X라고 하면, 자, 여기서 PA 교집합 B라고 하는 건 X가 되는 건데, PA 얼마? 4분의 3 곱하기 PB. PB라고 하는 거는 요거 두 개를 더한 값이지. X 더하기 20분의 1. 그래서 풀어주면 나와요. 그래서 X는 4분의 3X 더하기 곱해주면은 80분의 3이다. 넘겨주면은 4분의 1X가 80분의 3이니까 양변에 4를 곱해주면 X는 20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의 값은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구해도 될 것 같아요. A 합집합 B의 확률은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합집합이 5분의 4니까 5분의 4는 PA 4분의 3 더하기 PB X 더하기 20분의 1 빼기 교집합 X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중에 하나는 나와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이렇게 어찌됐건 간에 구해봐. 저렇게 해서 그래서 집합의 확률을 구해주면 돼요. 집합. 근데 저러면 X가 사라지지 않나요? 아 그러네. 안 되겠다. 맞네. 이걸로 안 나온다. 안 나와. 얘로 나오겠다. X가 사라져. X가 여기 있던 X랑 여기 있던 X가 이렇게 사라지고 5분의 4는 5분의 4가 나와요. 안 나오네 저거. 살짝 덥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6번 개념으로 가보자. 6번 대표. 자, 두 학생 A, B가 아이돌 오디션에 참석하여 연습생으로 선발될 확률의 값이 각각 3분의 1과 5분의 3이래. 두 학생 중에서 한 학생만 연습생으로 선발될 확률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 그래서 두 명 중에서 한 명만 된대. 그래서 A가 연습생이 되고 뭐라고 하지 이걸? A가 되고 B는 탈락되는 경우가 있고 A가 탈락되고 B가 연습생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A가 연습생으로 선발될 확률이 3분의 1이었으니까 3분의 1 곱하기 B가 탈락할 확률의 값은 5분의 2예요. 그죠? 그 다음 A가 탈락할 확률의 값은 3분의 2고 그 다음 B가 선택될 확률의 값은 5분의 3이겠지. 그치? 이해돼?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얘가 1번 사건, 2번 사건이야. 그치? 그래서 각각의 확률의 값을 더해주면 돼. 더해주면 답이겠죠. 15분의 2 더하기 15분의 6이니까 15분의 8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끝났어. 그냥 독립이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단순한 문제예요. 이 얘기야. 그냥 A, B가 연습생으로 선발되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라고 해서 서로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7번을 봅시다. 7번. 자, 7번 보면은 승부차기의 성공률이 각각 80%와 60%인 강인이와 승호가 차례대로 승부차기를 한 번씩만 할 때 적어도 한 명이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을 구하라. 자, 강인이가 성공할 확률이 있고요. 실패할 확률의 값이 있어. 성공할 확률의 값이 80%니까 10분의 8이고 실패할 확률은 10분의 2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승호. 자, 승호도 마찬가지로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의 값이 있고 실패할 확률이 있는데 성공할 확률이 60%니까 10분의 6이고 실패할 확률은 10분의 4가 되겠다. 그치? 자,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근데 둘 중에 둘 다 승부차기를 한 번씩 할 거야. 근데 적어도 한 명이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을 구하라. 적어도가 들어왔으니까 1 빼기 뭐 해야 돼? 둘 다 실패할 확률의 값을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치? 이해돼? 둘 중에 적어도 한 명이 성공한다는 거는 성공 되고 성공 실패 되고 실패 성공이 되는데 안 되는 건 실패야. 맞지? 그래서 1에서 둘 다 실패할 확률의 값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강인이가 실패할 확률은 10분의 2고 승호가 실패할 확률은 10분의 4가 되는 거지. 따라서 1-100분의 잠깐만 약분을 하자. 얘네가 5분의 1, 5분의 2가 되니까 1-25분의 2여서 25분의 23이겠다. 그치? 그래서 이게 된다. 자, 이게 이제 독립사건에 대한 확률이고요. 그 다음 앞에 하나 건너뛴 거 좀 보자. 자, 3번 대표로 가볼게. 3번. 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독립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요 유형의 문제가 좀 너희들을 귀찮게 하는 독립 문제가 될 거야. 그래서 잘 봐둬야 되는 게 학교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모의고사에도 잘 나오는데 좀 귀찮아서 하는 방식을 좀 알려줄게. 자, 주머니 속에 8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중 K개는 흰 공이고요. 나머지는 검은색 공이다 라고 했어. K개가 흰 공이다. 자, 그래서 흰색 공에는 1부터 K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고요. 검은색 공에는 K 플러스 1에서부터 8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알겠지? 다 합쳐서 공이 8개가 있는 거야. 공이 8개.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하나 꺼낼 때 흰색 공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이 A야. 홀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값을 정할 때 모든 K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K가 여러 개인가 봐. 모든 K의 합을 구하라. 자, K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부터 7까지가 K 값이 된대.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워. 그래서 별표 칠게, 얘들아. 별표. 자, 요거 하고서 쉴게요. 요거 하고서.
자, 그래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라고 했으니까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개를 꺼내는 거야. 한 개. 한 개를 꺼냈을 때 홀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을 흰 공이 나오는 게 A고요. 홀수가 나오는 게 B 사건이야. 맞지? 근데 B 사건은 우리가 알 것 같아. B 사건은 홀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1, 3, 5, 7이 돼요. 맞죠? 얘가 1부터 8까지 숫자가 있었으니까요. 맞지? 그래서 PB는 그러면은 PB는 8분의 4니까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2분의 1이구나. 수연아 여기까지 이해돼? 8분의 4니까 승현이 알겠니? 여기까지? 아니 8분의 4. 자, PB, B가 원소의 개수가 4개야. 4개니까 8분의 4여서 2분의 1이겠지. 아마 여기까지는 이해될걸? 자, 그 다음에 흰색 공이 나오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하겠대. A 사건. 흰 공이 나오는 사건. 자, 흰색은 지금 몇 개가 있어? K개가 있어요. K개. 맞지? 흰 공이 1부터 K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A라는 요 집합은 1, 2, 3부터 쭉 해서 K까지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때 PA의 값은 마찬가지로 8분의 K가 되는 거야. 8분의 K.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8분의 K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교집합의 확률이 이제 문제야. 교집합. 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교집합은 뭐냐면, 잘 봐. A 사건과 B 사건의 교집합은 흰 공이 나오면서 동시에 홀수가 되어야 돼. 흰 공과 홀수의 교집합이야. 그래서 흰 공이면서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 A 교집합 B예요. 그치? 근데 K 값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 이게 K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자, 그래서 K에 따라서 K의 값이 지금 1부터 7까지라고 했잖니. 1부터 7까지 다 해봐야 돼. 알겠지? 다 해보세요. 1, 2, 3, 4, 5, 6, 7. 밑에 표가 나와 있긴 하지만 다시 보여줄게. 자, 그 다음에 이때 PA, 그 다음에 PB, 그 다음에 PA 교집합 B. 요 세 개의 탭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다? 요 두 개를 곱한 게 얘랑 똑같으면 독립, 다르면 종속. 알겠지? 자, 차근차근 할 거야. 잘 따라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PB는 무조건 2분의 1이라고 했어. 그치? PB는 2분의 1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무조건 다 2분의 1을 써주면 돼요. 다 2분의 1. 됐지? 일단 하나 끝. 그 다음에 PA를 아까 구했었어. PA는 아까 뭐라고 했어? 8분의 K라고 했어. 8분의 K. PA가. 그치? 기억나? 흰색 공이 나오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했잖아. 이게 A 사건. 그래서 PA가 8분의 K인데 K가 1이었으니까 얘가 8분의 1, 8분의 2, 8분의 3, 8분의 4, 8분의 5, 8분의 6, 8분의 7이야. 그치? 됐어요? 자, 이제 교집합의 확률의 값을 구해야 돼. 교집합. 근데 너희가 굳이 다 안 해봐도 되는 게 어차피 한 개를 꺼내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낼 때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8가지죠. 8가지. 맞지? 8개의 공 중에서 하나를 꺼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8가지야. 그래서 얘가 8분의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첫 번째 거 PA 곱하기 PB 했는데 뭐가 나와? 16분의 1이 나왔지. 이게 나오겠어 이게 답이? 독립 안 된다고. 절대 안 돼. 뭔 말인지 이해돼? 얘랑 두 개를 곱해주면은 16분의 1이 나온다고 이렇게. 근데
A 교집합 B의 확률은 절대로 16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어. 적어도 8분의 1이야. 아무리 적어도, 그치? 8분의 1, 8분의 2, 8분의 3, 8분의 4, 8분의 5, 8분의 6, 8분의 7, 8분의 8이 나온다고. 그치? 그거 중에 하나가 나와있는데 16분의 1이 나오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한번 구해볼게, 그럼. 자, K가 1이에요. 잘 봐. K가 1이야. 잘 따라와. 자, K가 1이면은 흰색 공에 1만 적혀 있고요. 검은색 공은 2부터 8까지야. 됐지?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거는 흰색이면서 뭐라고 했어? 홀수가 적힌다. 자, 어디 갔어? A 교집합 B는 흰색과 홀수의 교집합이에요. 그러면 흰색 홀수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확률은 8분의 1이야. 그치? 이건 제대로 구한 거야, 이렇게. 얘만 따로 구해서. 자, 그 다음에 K가 만약에 2라고 한번 해보자. K가 2. 그러면은 흰색이 1, 2. 그 다음에 검은색은 3부터 8까지가 되는 거지. 이 K가 2일 때야. 자, 그러면은 여기는 뭐야? 흰색 홀수 몇 개 있어? 한 개밖에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K가 3일 때야. K가 3이면 흰색이 1, 2, 3이 되는 거고 검은색은 4부터 8까지예요. 그죠? 연우야! 졸 때가 아니야 지금! 자, 그래서 8분의 자, 이제 교집합은 뭐야? 흰색 홀수야. 흰색 홀수 몇 개 있어? 2개 있지. 오케이. 아무튼 됐고 K가 4야. K가 4면은 흰색이 4까지 가는 거고 검은색이 5부터 8까지야. 그러니까 8분의 흰색 홀수 몇 개 있어? 2개 있어요. 그 다음에 K가 5면 여기에 5가 추가되고 6, 7, 8이겠지? 자, 흰색 홀수 몇 개 있어? 3개. 규칙을 보면은 8분의 1, 8분의 1 똑같고 8분의 2, 8분의 2 똑같고 이게 8분의 3이면 그 다음이 또 8분의 3이야. 이게 8분의 4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해주면 되고요. 이거 두 개를 곱했을 때 봐봐. PA랑 PB 곱했을 때 AOB가 나오는 거는 얘야. 그래서 K가 2가 되고요. 얘 곱해서 얘 나와? 안 나오지. 곱해서 얘 나와? 나오죠. 얘가 되고 그 다음에 8분의 5랑 2분의 1 곱해서 얘가 나오나?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얘 곱해서 얘 나오지. 그 다음에 두 개 곱해서 얘가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K가 될 수 있는 값은 2, 4, 6 이렇게 3개야. 그래서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가 이 문제 유형이야. 자, 여기서 이제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 독립시행. 자, 독립적으로 시행을 한다. 시행이라고 하는 건 뭐였지? 저 앞에서 내가 무슨 동전을 던지거나 아니면 주사위를 던지거나 이런 것들을 시행이라고 했지, 그치? 근데 독립시행이래, 독립시행. 자,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행을 여러 번 하는 건데 내가 첫 번째로 한 시행과 두 번째로 한 시행이 서로 독립이라는 거야, 독립.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첫 번째 시행을 한 결과값이 두 번째 시행의 결과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자, 쉽게 말하자면 주사위를 던졌어요, 얘들아. 주사위를 던졌는데 6이 나왔어. 6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두 번째 던질 때 좀 6이 좀 덜 나와? 그건 아니잖아. 맞지? 그지? 그게 독립이야, 얘들아. 첫 번째 시행의 결과값이 두 번째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게 독립이에요. 알겠어요? 인터넷 잘 찾아보면은 막 로또 번호 막 예측이 있어. 막 쭈르륵 해가지고. 여태까지 나왔던 막 번호들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야, 요번에 예측이 막 요 번호가 될 거야. 내가 알려줄게. 돈 받네. 한 5만원씩만 내봐. 이거 알려줘. 되겠냐? 되겠냐고. 독립시행이에요, 독립시행. 이번에 뭐가 나올지 몰라. 무한히 가면 이게 확률이 거의 수렴하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나오진 않는다고, 얘들아. 그래서, 다 사기야, 그거. 알겠지? 제발 믿지 말고. 독립시행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주사위 같은 게 이제 독립시행이야, 얘들아. 그리고, 동전 던지기, 이런 게 독립시행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은 독립시행이 아닌 건 뭘까? 독립시행. 첫 번째 시행의 결과값이 두 번째 시행에 영향을 주는 건 대체 뭘까? 자,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제비뽑기가 있어, 제비.
제비뽑기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당첨이 있고요. 당첨, 그 다음에 꽝이 있는데, 꽝이 8개, 당첨이 2개 있어. 됐어? 자, 제비뽑기인데 규칙을 정하자. 한번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고 제껴놓기로 약속을 할 거야. 됐어?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내가 당첨이 될 수가 있고요. 당첨이 되었을 때 두 번째 당첨이 될 확률과 첫 번째 꽝이 나왔을 때 두 번째 당첨이 될 확률의 값이 이제 달라지는지 같아지는지를 볼 거야. 첫 번째 시행이야,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시행이에요. 알겠어요? 자, 첫 번째 시행에 당첨이 될 확률의 값이 얼마야? 10분의 2예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에서 당첨이 될 확률의 값은 얘가 하나가 줄었으니까 뭐가 된다? 9분의 1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치? 자, 첫 번째에서 만약에 꽝이 나왔어. 꽝이 나왔으면 10분의 8의 확률로 꽝이 나왔고 하나가 줄었지. 줄었으니까 두 번째 시행에서 당첨이 될 확률의 값은 얼마야? 9분의 2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첫 번째 시행의 결과값이 두 번째 시행에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독립시행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지? 이건 종속시행 이런 건 없어. 그런 말은 없어. 종속시행이라고 부르진 않아. 맞아.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종속시행이다라고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은 없어요. 알겠죠? 독립시행이 아니다라는 거야. 자, 알겠지?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 그냥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면 돼. 그게 독립시행이야. 알겠죠? 자,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게 뭐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밑에 2번을 한번 읽어보자. 독립시행의 확률. 자,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의 값이 P이고, 그 다음에 이때 이 시행을 N회 반복했을 때 반복한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R회 일어날 확률의 값은 N 컨비네이션 R 곱하기 P의 R승 곱하기 1 P의 N R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이거를 외울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동그라미 치고 외우세요. 알겠죠? 저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저게 독립시행에서. 자, 저게 대체 무슨 말 뜻인지 지금은 외워지지 않을 거야. 왜냐면 의미를 모르거든. 자, 우리가 암기를 할 때도 다 의미를 알아야 암기하기가 좀 편해. 그치? 의미를 알고 스토리를 알아야지 좀 편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몇 번 던질까? 5번 던질 때 잠깐만 5번 던질 때 5번 던질 때 6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의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잠깐만, 너희가 좀 어려워하니까 일단은 좀 쉽게 하자. 4번 던질 때 6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 이거부터 먼저 해볼게. 그 다음에 확장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행이 있고요. 두 번째 시행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던졌어. 자, 6의 눈이 한 번 나와야 돼. 한 번 나올 확률이야. 자, 6의 눈이 만약에 나왔으면 동그라미, 안 나왔으면 X표를 칠게. 그래서 첫 번째 시행에서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안 나올 수도 있지,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첫 번째에서 안 나오고 두 번째에서 나오고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안 나올 수도 있고 XX, OX 또는 XX, XO 해서 총 4가지 케이스가 나와. 맞지? 자, 그런데 주사위를 던졌기 때문에 6의 눈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동그라미가 나올 확률의 값이 얼마냐면 6분의 1이에요. 맞죠? 6의 눈이 나와야 돼. 주사위를 딱 던졌을 때 6의 눈이 나올 확률의 값은 6분의 1이야. 맞지? 인정하죠? 그 다음에 6의 눈이 나오지 않았어. 그거는 1, 2, 3, 4, 5가 나와야 되니까 6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의 값은 6분의 5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이때 첫 번째에서 나오고 안 나올 확률의 값은 얼마냐면 6분의 1짜리가 하나 있고요. 6분의
5짜리 확률의 값이 3번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 6분의 1, 6분의 5, 6분의 5, 6분의 5니까 연달아 일어났기 때문에 이 확률의 값을 곱해야 돼. 맞지? 이해돼? 예원이도 알겠어? 자, 그 다음에 XOXX 이것도 마찬가지야.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의 3승이고요. 이것도 똑같아. 6분의 1이 하나 있고요. 6분의 5가 3개 있고. 이것도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의 세제곱이야. 맞지? 이해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유기논이 한 번 나올 확률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이거 하나의 확률의 값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4를 하면 돼. 곱하기 4. 알겠어요? 자, 근데 이때 곱하기 4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네 자리 중에서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 한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기 때문에 4 컴비네이션 1 곱하기 6분의 1의 1승 곱하기 6분의 5의 3승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알겠니? 그래서 결국은 이 4C1이라고 하는 건 네 가지잖아. 그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라는 거야. 자,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럼 얘들아 한 번만 더 보자. 한 번만 제발. 자, 주사위를 이번엔 5번을 던질 거야. 5번. 5번을 던졌을 때 유기논이 2번 나올 확률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2번 나올 확률. 자, 그러면은 3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을 던졌어. 자, 이랬을 때 유기논이 2번 나와야 돼. 자, 나왔으면은 동그라미, 안 나왔으면 X니까 2번 나오고 나머지 3번이 안 나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거를 쭉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이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이 하나, 둘, 셋, 넷, 5칸 중에서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 2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단 말이야. 이해돼? 안 돼. 이렇게 동그라미 2개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5, 5, X, X, X도 있지만 5, X, 5, X, X도 있고 되게 많잖아. 이 경우는 이 5칸 중에서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 2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의 확률의 값은 6분의 1이고요. 그래서 6분의 1이 몇 개? 2개. 그 다음 X가 몇 개? 3개. 6분의 5가 3개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불러요. 쟤야.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거. 알겠니? 그래서 얘들아 이제 쉽게 얘기해 줄게.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주사위를 총 시행 횟수가 5번이야. 그지? 그러면 저 5라는 숫자가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컨비네이션의 앞에 들어가요. 됐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타겟으로 놓은 사건에 대해서 2번 일어나야 돼. 그러면은 이때 유기논이 나올 확률의 값이 6분의 1이니까 이게 2번이 되는 거고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 3번이 되는 거야. 알겠지? X가 3번. 이해돼? 그래서 이 식을 고지고대로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외워주면 돼. 알겠지? 자, 또 다른 거 하나 더 해볼게. 뭐가 있을까? 자, 그냥 대표 문제로 가자. 대표 문제로. 자, 어느 축구 선수는 6번 페널티킥을 시도하여 4번 성공한대. 그러니까 페널티킥을 성공할 확률의 값이 성공할 확률이 얼마가 된다? 3분의 2고요. 그 다음에 실패할 확률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6번 시도하여 4번 성공한다. 6분의 4라는 거지, 그치? 자, 이 축구 선수가 4번의 페널티킥을 시도할 때, 자, 3골 이상을 넣을 확률을 구하라. 3골 이상. 3골 이상이에요. 첫 번째, 3골 이상이니까 3골을 넣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4골을 넣을 때가 있을 거야. 맞지? 이해돼? 자, 그래서 3골을 넣는다. 성공이 이제, 동그라미 실패를 X라고 했을 때, 우리가 4번의 시도 중에서 동그라미가 3개, X가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컨비네이션의 값은 3분의 2짜리가 3번 일어나니까 3분의 2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1짜리가 한 번이니까 3분의 1짜리가 한 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경우의 수는 결국은 이거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거든. 그래서 4칸 중에서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 3칸 선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4시 3이겠지. 지금 알겠니? 이거. 자, 그 다음에 4골을 다 성공하는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도가 다 동그라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동그라미에 대한 확률의 값은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3분의 2의 4제곱이 되는 거야. 이걸로 끝이야. 경우의 수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끝인데 굳이 뒤에 걸 쓰자면 3분의 1짜리가 빵개고 이 앞에 붙는 컨비네이션은 4시 4다. 4칸 중에서 4개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여서 요 두 개의 확률의 값을 더해주면 1번의 답이야. 3골 이상을 넣을 확률이 되는 거지. 지금 보이니 글씨? 자, 좀 위에 쓸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어도 한 번은 골을 넣을 확률. 자, 적어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뭘 구해주면 된다? 1 마이너스 모두 실패할 확률을 구해주면 돼요. 맞지? 자, 모두 실패한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행 모두 다 XXXX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모두 실패한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된다? X의 확률의 값은 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1의 4제곱이 돼요. 81분의 1이니까 81분의 80이 답이겠지. 그치? 이게 답이야. 계산 넘어가자. 1번은 이렇게 큰 불이 나오지. 자, 검은 공 2개랑 흰 공 4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검은색이면 1점, 흰색이면 2점을 기록하고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이와 같은 시행을 4번 반복할 때 기록한 점수의 합이 7점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어. 7점. 이겠니? 7점이래. 자, 그러면은 4번 했을 때 7점이 나오려면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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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을 하면은 우리가 8점이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1점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 2점짜리가 3번, 1점짜리가 1번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시행을 몇 번 했냐면은 4번을 했어. 4번을 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점수가 검은색 공이면은 1점, 흰 공이면은 2점이다 라고 했었죠. 그치? 이해돼?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흰색이 3번 나오고요. 검은색이 1번 나오면은 우리가 7점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이거에 순서는 관계가 없어. 흰, 검도 되지만 흰, 검, 흰도 되고, 그치? 자리가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흰색이 나올 확률의 값이 얼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분의 4가 흰색이 나올 확률이죠. 맞지? 6분의 4. 근데 이게 몇 번 나왔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기 때문에 세제곱이고요. 검은색이 나올 확률은 얼마? 6분의 2가 되는 거지. 2개니까. 이게 몇 번 나왔다? 한 번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시행 횟수 4번 중에서 흰색이 들어갈 자리 3군데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4씩 3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컨비네이션은 항상 여기 앞에 있는 숫자는 이 지수의 합과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컨비네이션 뒤에 붙는 이 숫자는 내가 타겟으로 놓은 그 확률의 지수랑 똑같아서요. 저번에 어쨌던 것 같은데.
이항 정리랑 좀 아, 비슷하기도 해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데 이항 정리 뒤에 거랑 똑같은 건데 얘는 앞에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얘가 4C3이니까 4 곱하기 3분의 2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81분의 2의 3승 84, 32가 되는 거지. 그래서 81분의 32가 답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얘들아 그 확률이 끝나. 독립시행이 마지막이야. 자, 그 다음에 3번을 봅시다. 주사위 하나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6의 약수이면, 자,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져서 첫 번째 6의 약수가 나오면은 동전을 3개를 던지겠대. 그 다음에 6의 약수가 아니면 두 번째 6의 약수가 아니면 동전을 2개를 던지겠대요. 자, 이렇게 하나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진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1개의 확률을 구하래. 자, 이렇게 동전 3개 던졌는데 앞면이 몇 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 나와야 되는데 하나. 그럼 동전 3개를 던져서 앞면이 하나 나와야 되고요. 그럼 뒷면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2개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그 다음에 동전을 2개 던졌을 때 앞면이 이때도 하나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때는 앞면이 몇 번? 한 번, 뒷면이 한 번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니? 자, 다시 한번 할게. 주사위를 던졌어. 그래서 6의 약수가 나오면은 동전을 3번 던질 거야. 근데 그 3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 나와야 되고 뒷면이 2번 나와야 돼. 마찬가지로 주사위 던졌는데 6의 약수가 안 나왔어. 안 나왔으면 동전을 2개 던지겠대. 이때 앞면이 한 번 나와야 되니까 뒷면도 한 번 나와야 된다.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자, 처음에 6의 약수는 1, 2, 3, 6 4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4야. 맞지? 6의 약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의 값은 6분의 2가 된다는 거지. 자, 이제 동전을 3번 던졌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앞면이 한 번 나오고요. 뒷면이 2번 나와야 돼. 근데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 확률의 값은 앞면이 한 번 나오고요. 뒷면이 2번 나왔어. 그 다음에 얘네들의 자리가 바뀔 수 있잖아. 그거는 이 세 자리, 시행 횟수 세 자리 중에서 앞면이 들어갈 자리 한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으니까 3 컨비네이션 1이 되는 거지. 따라오고 있니? 얘들아? 독립시행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이거 이 컨비네이션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천천히 하는 거야. 그래서 앞면이 한 번, 뒷면이 2번이고 컨비네이션 앞에 있는 이 3이라는 숫자는 지수 2개 합친 거랑 똑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타겟으로 놓은 그 사건에 대한 지수랑 똑같아요. 됐고 더하기. 자, 6의 약수가 만약에 안 나왔으면 동전을 2번 던질 거야. 2번. 동전을 2번 던져서 지금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1개가 나와야 되니까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나와야 돼.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의 값이 2분의 1이고 뒷면이 2분의 1이니까 앞면이 한 번, 뒷면이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붙는 컨비네이션의 값은 2 컨비네이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면이 한 번 나오게 되는 경우는 이 2가지 케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 2가지 확률의 값을 더해주면 되겠지. 더해.
그래서 계산하면 얘가 3분의 1이거든. 3분의 2. 3분의 2니까 3분의 2, 3은 6 곱하기 2의 8분의 1 해주면은 2니까 4분의 1. 여기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6분의 1이겠다. 자, 이 두 개를 더해주면은 12분의 3 더하기 2여서 1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이 12분의 5야.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여기까지. 조금 따라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4번 대표로 가보자. 4번. 거의 다 공식 이용하는 거. 거의 다 공식 이용하는 거지. 네, 말이 길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해야 돼. 특히나 4번이 좀 잘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알고 나면 쉬운데 모르면 어려워요. 이게 처음 보면 어려워. 자, A 대학교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어요. 자, 대학교 A. 자, 수시 모집은 정시보다 먼저 실시하고요. 수시 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한 학생은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 어떤 고등학교 학생 3명이 있어. 3명이 A 대학교의 수시 모집에 지원했을 때 합격할 확률은 각각 2분의 1이고 정시에 지원했을 때 합격할 확률의 값은 각각 3분의 1이라고 한다. 이 학생 3명이 A 대학교 수시 모집에 모두 지원을 하고 이 중 불합격한 학생은 다시 A 대학교의 정시 모집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3명 중에서 2명이 합격할 확률을 구하라. 이게 그냥 생각하면 좀 빡세. 자, 3명의 학생이 있어. 3명. A 대학교가 있어요. A 대학교. 수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면 정시야. 근데 학생이 3명이잖아. 학생 3명인데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이 있는데 이 3명 중에서 2명만 합격을 해야 된대. 그럴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근데 너희가 이거를 학생마다 따로 생각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겠지.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이 있는데 둘이 붙었어. 수시에서 처음부터 얘가 떨어졌어. 그 다음에 정시에 지원해서 떨어졌어. 이러면 3명 중에서 2명이 붙는 거잖아. 근데 이거 말고 얘도 떨어졌어. 그 다음에 여기서 붙는 경우도 있겠지. 3명이 다 떨어졌어. 그 다음에 여기서도 붙고 여기서 붙고 얘가 떨어지고.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다 분류해서 너희가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 너무 빡세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고, 자,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쌤이 하자는 대로 잘 따라와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너희 헤맨다, 이거. 자, 한 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명이 잠깐만, 어떤 한 학생이 합격할 확률을 그냥 구하는 거야. 한 명의 입장에서 한 명이 그냥 A 대학교에 붙을 확률을 구하자,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케이스가 2가지예요. 수시에 그냥 바로 붙었어. 끝. 합격했어. 됐지? 그 다음에 2번째는 수시에 떨어졌어. 그 다음에 정시에서 붙었어. 됐어요? 그래서 어떤 한 학생이 이 대학교에 합격하는 케이스는 이렇게 2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더 있니? 더 없잖아, 맞지? 더 이상은 없어. 그래서 이제 수시에서 합격할 확률의 값이 아까 얼마라고 했었냐면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수시에서 떨어질 확률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야. 2분의 1의 확률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정시에서 붙을 확률이 3분의 1이래. 그래서 6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됐니? 그러니까 어떤 한 학생이 합격할 확률이라고 하는 건 요 2개를 더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6분의 3이니까 6분의 4가 되겠지. 이랑 더하면. 그래서 3분의 2가 되는 거야. 알겠니? 요 2개 더하면 3분의 2야. 암산 되지? 6분의 4니까.
자, 이제 어떤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이 3분의 2면은 떨어질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 되는 거야. 이게 합격할 확률이고요. 불합격할 확률의 값은 3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3명의 학생,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2명은 합격을 했고요. 1명이 떨어졌으니까 이 확률의 값은 얼마가 된다? 3분의 2짜리가 동그라미잖아. 맞지? 이게 동그라미야. 동그라미가 2개 있으니까 3분의 2가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x표가 하나 있는 거지. 그치? 불합격은 x야. x가 하나 있으니까 3분의 1의 1승이야. 그 다음에 이거 자리 바꿔도 되는 거잖아. 자리 바꿀 수 있죠.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이니까. 저 3명 중에서 합격할 학생 2사람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 컨비네이션 2라고. 그래서 얘가 약분한 다음에 9분의 4분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차피 이게 3이니까 약분돼. 그래서 답이야. 5번, 6번, 7번 3개 남았네. 아, 이것도 할만해. 자, 올림픽 탁구 개인전에서 두 선수 A, B가 5선 3성승? 뭐야? 5전 아니야? 이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5전 아니냐 이거? 5천 전로. 그치? 아, 5전 3선승. 내가 보기에 못하는 것 같아. 너희는 전우 돼 있니? 너희 선이야? 5선 3선승 나 처음 들어보는데. 자, 아무튼 5전이겠죠? 그죠? 5번을 싸워서 3번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우승이래. 아, 맞다. 내 거 이거 오타 났어. 이거 2분의 1이랑 3분의 2 아니야. 너희 거 봐봐. 너희 거 뭐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죠? 이거 두 개 더해서 1 나와야 돼. 1. 그래서 쌤 거 약간 우선 삼성전자에 저 더안 오타 아니래? 네. 아, 그래? 맞아요. 5선이야? 5선 삼성전자라고. 그래? 5선이래. 게임을 안 해봐서 그런가? 아닌가? 아니, 뭐 그런가 보지. 선생님. 알아듣기만 하면 되잖아, 맞지? 자, 그리고요, A와 B가 각 경기에서 서로를 이길 확률의 값은 각각 3분의 1과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가 이기는 거고요. 이게 B가 이길 확률이 되는 거야. 그치? 비기는 경우는 없다고 할 때 네 번째 경기에서 우승자가 결정될 확률을 봐라. 자, 우승자가 결정된다는 거는 A가 우승이어도 되고 B가 우승이어도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자,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A가 우승, 두 번째 B가 우승. 자, 요렇게 두 가지를 한번 봅시다. 자, 네 번째 경기에서 우승자가 결정이 되어야 하니까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네 번째 경기 한번 봅시다. 근데 A가 우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 경기에서는 무조건 A가 이겨야 돼. 맞지? A가 우승이라며. 맞지? 그러니까 네 번째 경기는 무조건 A가 이겨야 되고요. 세 번을 먼저 이겨야 된다는 거야. 5번의 게임 중에서 세 번을 먼저 이기면 우승이라는 소리야. 맞지? 근데 여기서 네 번째 경기 A는 고정이에요. 고정. 안 바뀌어. 자리가 바뀌지 않아. 오케이? A가 우승이니까. 그럼 여기 앞에 A, B가 들어가면 되겠네. A가 총 3번을 이기면 우승이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A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렇게 세 군데가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요 세 개에 대해서 독립시행을 한번 해볼게. 독립시행을 해주면은 결국은 A가 이길 확률의 값이 아까 3분의 1이라고 했었으니까 2개. B가 이길 확률은 3분의 2의 1승.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의 값은 3C2가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거 게임이 끝난 다음에 A가 한 번 더 이겨야 되니까 3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3C1은 3이니까 얘랑 곱해주면은 사라질 거고, 곱해주면은 얘가 27분의 2가 되겠지. 그치? 27.
6분의 2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B가 우승하는 경우. 자, 1경기, 2경기, 3경기, 4경기. B가 우승해야 되니까 네 번째 경기에서 B가 이겨야겠지. 이것도 고정이야. 바뀌지 않아. 자, 그러면은 B가 총 3번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BBA 하고요. 여기는 자리가 바뀔 수 있어요. 자리가 바뀔 수 있는데 얘는 고정이에요. 요 세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해주면은 3분의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1승이고 컨비네이션은 32가 되겠지, 그치? 자, 이해돼? B가 2번 이겨야 되고 A가 한 번, 세 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자리 2자리 결정하는 경우의 수 곱하기 B가 한 번 더 이겨야 돼. 그러니까 3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야겠지. 자, 그래서 결국은 27분의 8이 돼요. 3C랑 1은 약분되고 이거 곱하면 이거다. 그래서 요거랑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더 해야지. 더 해야 돼. 그래서 A가 우승하는 케이스와 B가 우승하는 케이스가 우승자가 결정이 될 확률이 되는 거니까. 두 개 더 해주면 27분의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5번의 답이야. 6번, 7번 두 개만 더 하면 되겠다. 두 개 하고서 이제 수력할게 얘들아. 자, 6번 문제를 보면요. 주사위를 하나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만큼 동전을 던진다. 예를 들어서 1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1개 던지고 6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6개 던진다. 그래서 일단은 주사위를 한 번 던진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동전을 던졌더니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4개였다고 할 때 전에서 끊어주세요. 이거 조건부 확률이야. 주사위에서 나온 눈이 4일 확률을 거라. 자, 일단은 앞면이 나온 동전이 4개야. 그지? 그러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가 4가 나왔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주사위가 5가 나올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주사위가 6이 나올 수가 있지. 그치?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 이해돼? 3이 안 된다는 거 알겠어? 주사위가? 주사위를 딱 던졌는데 3이 나왔어. 그러면은 동전을 몇 개 던지는 거야? 3개 던지는 거야. 근데 동전 3개 던졌는데 앞면이 4번 나올 수가 있냐고.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4 아니면 5 아니면 6이 나와야 돼. 그치?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주사위를 4를 던지면은 동전이 4개야. 그 다음에 주사위 5를 던지면 동전이 5개. 주사위 6을 던졌으면 동전이 6개예요. 그런데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돼? 앞면이 4번 나와야 돼. 그치? 앞면 4번. 자, 앞면이 4번 나온다는 얘기는 동전 4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4개 나오고 끝이야. 그 다음에 동전 5개 던졌을 때 앞면이 4번, 뒷면이 1번 나온다는 소리고, 동전 6개 던졌으니까 앞면이 4번, 뒷면이 2번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치? 자, 여기까지 됐니? 자, 이제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4개였다고 할 때 전에서 끊어주면은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이 분모에 깔리고요. 이때 주사위에서 나온 눈이 4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1번 케이스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답은 이렇게 적어줘야 돼.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분의 태윤이가 제일 못하는 거 1번이 되는 거지. 저 할 줄 알아 이제? 자, 이제 확률을 구해봅시다. 확률. 주사위를 딱 던졌는데 4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에요. 그치? 5가 나올 확률이 얼마냐면 6분의 1이고요. 6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야. 자, 됐지? 이 다음에 뭐 해야 돼?
동전 4개를 던져야 돼. 동전 4개를 던져가지고 앞면만 4번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이게 몇 번? 4번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앞에 붙는 거는 뭐 4C4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를 5가 나왔으니까 동전을 5개 던져야 돼. 동전 5개 던져서 앞면 4번, 뒷면 1번. 자, 앞면이 4번, 뒷면이 1번. 앞에 붙는 컨비네이션은 5C4. 이해돼? 이 5칸 중에서 앞면이 들어갈 자리 4자리 선택하는 경우의 수야. 자, 그 다음에 동전을 6개 던져서 앞면 4번, 뒷면 2번이니까 앞면이 4번, 뒷면이 2번. 컨비네이션은 6C4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계산. 숫자가 좀 두렵지만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 나라면은 이걸 이제 다 계산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답이야, 얘들아. 알겠지? 여기다가 1번, 여기 1번 확률 구하고 2번 확률 구하고 3번 확률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거든? 근데 얘들아, 나 같으면 이거 다 계산 안 해. 왜냐면은 여기다가 1번과 2번과 3번에다가 이거를 다 때려 박았을 때 여기 분모랑 분자랑 약분이 될 애가 보이거든? 뭐가 공통의 수냐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은 다 공통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2분의 1의 4제곱이 다 공통이에요. 2분의 1의 4제곱, 2분의 1의 4제곱, 2분의 1의 4제곱이 다 공통이라고. 그러니까 굳이 분모 분자에 똑같이 써서 약분될 애를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너희들의 계산을 좀 쉽게 해줄게. 그래서 얘는 1이라고 쓰면 돼요. 1, 4C4. 얘는 5C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라고 쓰면 되고요. 얘는 얼마야? 6C4가 6C2니까 15거든? 그래서 15 곱하기 4분의 15라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 3개를 다 더한 값이 1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4분의 15분의 1이 답이야. 그래서 계산하려면 분모 분자에 4를 곱하면 돼요. 4를 4 곱해주면 4 더하기 10 더하기 15다. 그래서 29분의 4다. 이렇게 되겠지. 답이 틀렸다. 뭔가? 맞아? 저 밑에 있구나. 그래서 29분의 4가 답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거에 하나 팁인데 이렇게 분모 분자에 똑같이 들어가서 약분될 애를 굳이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열심히 계산하지 마세요. 어차피 약분돼. 그래서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 보자. 7번. 이제 거의 끝나간다. 야, 이 기세로 가면은 잘하면은 2월 초반에 끝나버리는데 한 바퀴요. 진짜. 그러면은 이제 연습 문제 하면 돼. 우리 쉬운 것만 했잖아. 솔직히. 노말 터프 안 하고 넘어갔잖아. 그거 이제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일찍 끝나면 그거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얘들아. 너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를 돌고 나면은 다시 이걸 까먹는단 말이야. 이제 까먹어요. 그래서 다시 한 바퀴 이렇게 쭉 가면은 빠르게 가면은 이제 중간고사 대비도 되고 되게 좋아. 복습하는 느낌이다. 자, 7번을 봅시다. 7번. 자, 좌표 평면 위에 점 P는 주사위 한 개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4의 약수이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4의 약수가 아니면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이게 말이 되게 길어. 그래서 사건 위에다 쓰자. 좀 정리를 해볼게, 얘들아. 말이 길기 때문에. 4의 약수인 사건이 있고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4의 약수인 사건이 있고 4의 약수가 아닌 사건이 있어요. 그죠? 주사위 한 개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4의 약수이면 이라고 했어. 자, 이때 확률.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4의 약수가 나오는 거는 1, 2, 4 세 가지밖에 없어. 맞지?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6분의 3이니까 확률의 값은 2분의 1이고요. 4의 약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도 2분의 1이야. 여기까지 되니? 자, 그 다음에 이동. 자, 어떻게 이동시키겠다라는 거냐면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4의 약수가 아니면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시키겠다 이런 얘기야. 됐지? 자, 이제 얘가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여기서 출발해. 자, 원점 5에서 출발을 한대. 원점 5에서 출발을 했을 때 P가 여기서 출발을 해요. 1번 점 P가 B에 도착할 확률의 값을 구하래. B. 자, 여기에 도착해야 돼. 잘 봐. 원점에 있던 애가 B에 도착하려면 오른쪽으로 몇 칸? 한 칸, 두 칸, 세 칸 가야 되고요. 위로 몇 칸?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가야 돼. 맞지? 이해돼? 자, 그래서 이때 사건의 이름을 그냥 이거 X 사건이라고 하자. X 사건이라고 하고요. 이를 Y 사건이라고 할게. 왜냐면 X 사건은 X축으로 한 칸 가는 사건이고요. Y 사건은 Y축으로 한 칸을 가는 사건이야. 그래서 얘가 몇 번 시행을 해야 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시행을 해야 돼. 자, 이해돼? 왜냐면 6번을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지? 최소한 6번. 아니, 최소한이 아니야. 그냥 무조건 6번을 이동해야 저기로 가. 잘 봐. 그러면은 사건이 이제 XXX, YYY가 되면 원점에 있던 점 P가 B에 도착해요. 맞죠? 그러면 X가 일어날 확률의 값은 얼마야?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2분의 1이 몇 개 있어? 3개 있고요. Y 사건이 일어날 확률의 값이 2분의 1이거든. 그래서 이게 몇 개 있어? 3개 있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이 앞에 붙는 콤비네이션은 몇 시 몇이야? 그치, 6시 3이 되는 거지. 그치? 6시 3. 6칸 중에서 X가 들어갈 자리 3자리 선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6시 3이라고 하는 건 6, 5, 4, 3일이니까 20 곱하기 2분의 1의 6제곱 88에 64가 되겠지? 자, 그래서 4로 나누어주면 16분의 5가 1번의 답이겠다. 16분의 5. 자,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2번. 주사위를 7번 던졌을 때 C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래. C. 자, 그러면은 얘가 C에 가려면은 X 사건이 4번 일어나야 되고 Y 사건이 3번 일어나야 돼. 맞지?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거 안 써도 이제 슬슬 할 수 있을 거야. 이건 너희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약간 가이드라인 한 거고, 이제 X가 4번, Y가 3번이면 X 사건이 4번, Y 사건이 3번,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은 7C 4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알겠지? 이제 슬슬 이쪽으로 넘어와. 자, 2번의 답이 이거예요. 계산하면 되고. 자, 3번. 주사위를 7번 던졌을 때 A를 거쳐서 C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라.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나눠서 생각해야 돼. 처음에 A까지 먼저 가야 돼. A까지. 그래서 A까지 가려면 X가 2번, Y가 1번 일어나야 돼. 그치? 그러니까 X가 2번, Y가 1번 일어나고요. 컨비네이션은 32가 되겠죠. 됐어? 이게 원점에서 여기 P가 A까지 갈 확률이야. 이렇게. 됐지? 지금 이게 돼. 그 다음에 다시 A에서 C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2칸, 위로 2칸을 가야 돼. XX, YY. 그러니까 2분의 1, X가 2번, Y가 2번, 4 컨비네이션 2가 되죠. 그래서 둘이 곱하면 답이야. 연달아 일어나니까 이 사건 두 개. 그래서 답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